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책 쓰기 코치 닉네임 백권작가 나연구소 우경화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불과 2달 만에 무려 10권의 전자책을 쓰신 김민기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그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기 작가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럼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커피랑 도서관이라는 그 스터디 카페 기업, 프리미엄 도서관 기업의 가맹 마케팅 팀장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사회생활을 직장인 다니시면서 목사님으로 2가지 일을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잘 모르지만 목사님들은 교회 일만 한다고 이렇게 2가지 일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나요? 어때요? 사실은 조금 특수한 케이스이기도 해요. 음. 교회에 이제 사역을 주일날 하고 평소에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삶의 자리라고 표현하는 일반 생활이나 뭐 직장이나 이런 데에서 그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한 사람으로서 사는 것도 신앙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또 일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어떤 분들 말씀하실 때는 힘들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힘들다기보다는 제가 사회에서 또 한 사람의 역할을 신앙인으로서 잘 해내는 것이 저의 또 사명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렇게 힘들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힘이 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이렇게 직장 다니시면서 목회를 하고 그 목회를 하시면 직장 다니는 거에 장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왜 덕업일치의 삶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목사의 삶이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이 신앙의 본질이 되는 복음을 전한 것도 그렇지만 네. 또 삶을 평안하게 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또 삶의 일인데 사실 교회 안의 목사로서는 그런 거를 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근데 사회로 이렇게 나옴으로 해서 선한 영향력, 제 나름의 그런 네. 것들을 많이 펼칠 수 있는 분들을 뭐 교회 안에 계시던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던 다양한 분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장점이고요. 또 그런 걸 위해서 또 고민하고 생각하고 한 사람을 향해서 또 영향을 줄 때 개인적으로 만족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와 종교와 우리 일반 사회를 연결할 수 있는 또 고리와 통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어떻게 정말 2달이라면은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이 전자책을 10권을 내셨잖아요. 네. 그런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제가 원래 글을 좀 쓰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혼자 글을 막 쓸 때 이게 어떻게 됐냐면 글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쓰면 쓸수록 설명이 붙고 사족이 붙고 하다 보니까 원래 의도했던 방향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자꾸 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하고 싶다 생각을 하는 중에 작년 11월 말쯤에 그 기회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일본 출장 기회가 생겨 저희가 스터디 카페 프리미엄 도서관 기업이다 보니까 네. 일본에 있는 도서관 기업, 서점 기업을 찾아서 탐방하고 그 시장을 파악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한 3, 4시간씩은 머물러서 그 매장을 파악하고 손님들을 좀 살펴야 되는 일을 제가 하게 됐던 거죠. 일주일 동안. 그럼 이 시간에 뭐 계속 가만히 앉아있기보다는 가져가서 좀 글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알아보던 중에 우리 우경아 대표님을 만나 뵙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나 뵙고 나서 제 마음에 이 실타래처럼 묶여있던 글들이 쫙 풀린 거예요. 편하게, 가볍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본 출장에서 4권의 책, 전자책을 완성해 올 수 있게 되었어요. 글을. 그래서 굉장히 폭발적이고 큰 도움을 받은 케이스이지요. 그래서 책이 이제 집필이 계속 되면서 여러 가지 또 주제들을 가지고 글을 쓰다 보니 한 10권 정도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경험해보고 나서 이 전과 후가 어떤 게 달라졌고 어떤 기분이 들으셨나요? 글을 쓰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알게 된 거죠.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지금 제가 쓰는 책들은 거의 예전에 선교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여행 에세이식으로 풀었었어요. 거기서 혼자 기타를 메고 일본을 가기도 하고 탄자니아를 가기도 하고 또 말레이시아를 가기도 하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쓰는 과정이다 보니 제 안에 감동과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마음이 너무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느낌이냐면 회사 끝나고 얼른 집에 가서 밀린 드라마를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설레임과 기다려짐이 막 느껴진 거죠. 그래서 회사 일할 때는 글을 쓸 수 없으니 퇴근하고 30분이든 1시간이든 꼭 글을 쓰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과 후를 비교하자면 제가 처음으로 취미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취미가 그냥 일하는 게 난 그걸 그냥 스트레스 푼다. 그래서 워커홀릭이었었는데 네. 이 취미가 생겼어요. 이 단순히 이 취미가 생겼다는 표현에 있어서 뭔가 재밌는 일이 생겼다. 요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취미를 통해서 제 마음이 회복되고 또 치유가 되고 막 힘이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저의 삶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내렸냐면 만약에 이 취미가 없었다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견디기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 우리가 때때로 찾아오잖아요. 뭐 특별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하루가 힘들 수도 있고. 근데 이것을 함으로 통해서 그 시간을 이겨내고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책 쓰기 시간을 통해서. 소비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재충전되는 시간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책 쓰기는 저는 평생 해나갈 생각이고요. 너무도 지금 좋은 제 삶의 귀한 일이 됐습니다. 네, 저도 글쓰기와 이 책쓰기로 많이 어떤 내면과 외면이 성장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쓰신 그 10권의 책 제목이랑 내용을 좀 쓰시겠어요? 책은 10권을 썼는데 일본에서 아까 4권 정도 완성했다는 그 책이 네. 나는 오늘도 비전 트립을 떠난다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그래서 비전 트립이라는 선교여행을 통해서 네. 몽골, 말레이시아, 일본, 중국, 그리고 탄자니아 이렇게 또 10군데를 넘게 다녀왔는데 일단은 5군데 정도 갔다 온 나라의 이야기를 4권으로 풀어냈고요. 그 뒤에 쓴 책은 이제 장사의 신이 되기보단 신과 함께 장사하라. 제목 너무 좋다.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면 장사하시는데 좀 더 편하겠다. 마케팅적으로 그리고 고객을 대하는 면 그리고 매장을 관리하는 면 여러 가지 면으로 제가 좀 풀어놨어요. 이것이 믿는 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 일반인에게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각색을 해서 동네 장사 4배 매출 비법 그래서 책을 또 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또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이 고객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매장에 중요한지 이런 것들의 내용을 풀어놨고요. 제가 마케팅 회사를 또 다녔던 경험이 있어요. 참 여러 가지 직장의 경험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케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헤븐스 AE라고 제목을 줬어요. AE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의 브랜드를 맡아서 마케터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AE라고 해. 쉽게 얘기하면 AE.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이 가치들을 내가 마케터로서 풀어내면은 참 좋겠다. 여러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라는 것을 풀었던 이야기고요. 또 지금 최근에 쓰고 있는 책 2권은 급사할 확률 4배. 네, 제가 실제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지금 다이어트를 30kg째 성공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30kg. 네, 그래서 그때 받았던 건강검진 진단서에 실제로 그렇게 써 있었어요. 서든 데스 곱하기 4. 실제로? 네, 급사할 확률 4배. 그때 제가 충격을 받고 어떻게 제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했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했는지 그래서 그것도 도움을 또 드리고 싶어서 급사할 확률 4배 라는 책이 또 직장 생활을 좀 특별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신입사원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신입사원 369 이겨내기 부제는 연진아 나 오늘 퇴사를 결심했어. 더 글로리의 송혜교 씨의 유명 네. 대사죠.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3개월, 6개월, 9개월에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피해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마음가짐을 하고 자기 상태를 점검해보고 이겨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 경험을 토대로 쓴 책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야, 확실히 마케팅 일을 하셔서 그런지 감각적이고 센스가 있고 끌리고 되게 내용도 궁금해하는 그런 책이겠네요. 그런 지금 그 책들이 다 라딘 우리 S14 교보문고에 다 유통이 되고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다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쓴 10권은 모두가 다 올라와 있고요. 네. 앞으로 쓰게 될 한 5-6권의 책들도 출간하는 대로 나올 것 같아요. 그것도 책을 통해서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인물 등록도 지금 작가로 되셨잖아요. 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정말 이것도 저는 책이 쓰는 게 너무 좋아서 이제 책을 막 썼죠. 우현 대표님 만나 뵙고. 근데 그것을 전자책으로 내놓는 결과물까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가라는 타이틀이 제 인생에 저 개인의 브랜드로 생긴 거예요. 아, 책 쓰고 나서 이 대표님께서 아이디어 주셔서 네이버 인물 등록에 김민기 작가 치면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제가 나온 책들을 소개를 통해서 올려놓은 거죠. 그랬더니 제 삶에서 좀 변한 게 작가라는 타이틀이 생기다 보니 일단 주변에서 연락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뭐지? 나는 작가의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 이제 물어보는 것들 몇 가지가 있어요. 책을 썼다고 하면 돈이 어디 있었어? 책 쓸 돈이. 그리고 그렇게 바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책 쓸 시간이 어디 있었어? 시간. 네, 이 돈과 시간 이거의 장벽을 못 넘어서고 도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 잘 배워서 책 쓰기 강의도 시작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아직은 뭐 이렇게 올라설 수 있는 강사는 아니고 도움을 드리고 책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드릴 수 있는 책 쓰기에 대해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거든요. 책 쓴 사람한테 야, 책 쓰는데 어렵지 않아? 그러면 다들 아이 쉬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얄미워. 네, 근데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고 근데 제가 진짜 써보니까 정말 재밌게 내 안의 회복과 또 이런 나음 더 좋아질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책 쓰기다 라는 게 저는 진짜 100% 1000%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도움도 많이 드리고 싶어요. 돈 들지 않는 것과 또 시간에 몰입해 주는 기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인생이 변화되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는 것도 하나의 또 목표입니다. 네,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공감되고 큰 그 보람과 가치를 느끼고 있고요. 정말 느끼신 그런 내면과 외면적인 성장을 더불어서 정말 그런 결과물과 활동들이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네. 큰 용기와 자극 그리고 인사이트를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민기 팀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일단 책 쓰기는 평생 하고 싶어요. 이거는 목표다, 내가 이루어야 된다가 아니라 정말 평생 하고 싶은 저의 계획 중 하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책 쓰기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했던 기쁨을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그 수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삶에 내 스스로 심리적 지지 기반을 스스로 올릴 수 있고 자존감도 올릴 수 있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너무 좋은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많이 도움을 드리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런 역할을 잘 하리라고 믿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정말 한번 책을 내고 싶고 작가가 되고 싶은데 정말 막막하다, 네. 두렵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대표님께 배운 말씀이지만 제 마음에 항상 가지고 있는 말이기도 해요. 뭐냐면 책 쓰기는 전문가가 비전문가에게 쓰는 게 아니라 초보가 왕초보에게 쓰는 거다. 저는 그 말씀 글에 묶여있던 실타래가 풀린 거거든요. 어렵게 쓸 필요 없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누군가에게 전달됐을 때 그 사람은 해보지 않은 경험이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이 되고 자기 삶에서 충분히 통찰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잠시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만 해도 삶에 많은 분들이 이제 도움이 되고 해결이 되는 것처럼 책 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나의 얘기들이 분명히 누군가에게 있거든요. 제가 지금 저희 아이랑 책 쓰기를 하는데 저희 아이가 레고를 좋아해요. 레고. 그래서 레고를 기존에 있는 거 말고 집에 사는 레고가 산더미 같이 있으니까 그걸로 자기가 창작 레고를 만들어요. 그럼 그걸 다시 분해하고 조립하면서 레고 만들기 책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작가가 된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책 쓰기가 하고 싶으시다, 마음의 장벽과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저도 좋고 우리 우경아 대표님도 좋고 꼭 연락 주셔서 한 번이라도 만나서 상담을 해보시면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리실 겁니다. 그래서 꼭 도움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 대표님께도 많이 찾아와 주시면 너무 좋은 일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목사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저도 뭐 늘 많이 생각하고 하는 말이 우리가 뭐든 다 처음은 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책 쓰기 어렵다고 10년 뒤에 해 어려우면 똑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많은 분들 좀 기준이 많이 높잖아요. 기준을 조금만 낮추면은
정말 내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내 경험과 지혜를 나누면 된다는 마음으로 부담을 내려놓고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저희 책 쓰기 슬로건 있잖아요. 이 함께 이 책은 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다 한번 외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 책은 보는 보는 것이 것이 아니라 아니고 쓰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책 쓰세요. 네.